본저르노 센생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지금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 와 있습니다. 이곳이 말이죠, 향수의 역사와 발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러 가 보겠습니다. 물 위의 도시 베니스. 예술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이곳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책입니다.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이 도시는 수세기 동안 향수와 향료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베니스가 어떻게 향기의 도시가 되었는지 그 비밀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향수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신분과 권력, 그리고 신앙을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향료가 유럽으로 들어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관문은 바로 베네치아, 베니스였죠. 이 당시 베니스는 단순히 향료가 오가는 관문을 넘어 동방의 보물과 유럽의 소비자들을 잇는 거대한 무역 허브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9세기부터 시작된 해상 무역은 베네치아를 지중해의 강자로 만들었고 13세기에는 유럽 경제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특히 1200년대 초 제4차 십자군 이후 베네치아는 동방과의 교역로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며 동방의 향료와 원료들을 서구로 유입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당시 동방은 현대의 인도, 아라비아 반도, 페르시아, 동남아시아 같은 지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무역망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인도에서는 후추와 생강, 카다몬과 같은 귀한 향신료가, 아라비아와 페르시아에서는 머스크와 앰버그리스 같은 희귀 향료가 수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향신료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향료의 주요 산지였는데요. 특히 정향, 육두구와 같은 향료들이 아라비아해와 홍해를 거쳐 이집트를 통해 베니스로 유입되었습니다. 베니스는 이 동방의 보물들을 유럽 전역에 전달하는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한 것이죠. 네, 이런 베니스 무역의 심장부는 바로 리알토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다리가 리알토 다리인데요. 항구에서부터 이 다리 주변으로 향료, 향신료, 그리고 다양한 상품들이 거래되는 과거의 리알토 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동방과 서구의 그 문화와 지식이 교류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요. 또 상업적 활동을 넘어 귀족들과 학자들에게 이 영감을 주는 문화적 이벤트로도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특히 상인들이 동방에서 새로운 향료들을 가져오면 베네치아의 시민들과 학자들은 이를 활용해 새로운 요리법과 의약품을 개발하기도 했으며 향수 제작에도 활용했다고 합니다. 베니스는 이러한 무역 도시이자 향수 제조 기술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의 무스키에리, 즉 향수 제조업자들은 허브와 향료를 조합해 알코올 기반의 향수를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이들은 기존의 오일 기반 향수와는 다른 가볍고 신선한 향을 유럽에 소개하며 조향 기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죠. 알코올을 사용한 이 조향법은 향수의 보존성을 크게 높였고 이 덕분에 베니스의 향수는 유럽 전역의 귀족과 부유층 사이에서 열렬한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스키에리는 단순히 향기를 만드는 기술자에 그치지 않고 동방에서 유입된 고급 향료와 서방의 약학 지식을 조화롭게 결합해 독창적인 조향법을 개발했는데요. 다양한 허브와 향료의 조합 비율을 실험하며 향기의 지속성, 농도, 심지어 심리적 효과까지 고려한 조향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향수 제조업자들의 지식과 기술은 베니스 공화국의 엄격한 보호를 받았는데요. 무스키에리들은 철저히 관리되었고 그들의 제조법은 비밀로 유지되었죠. 향수 제조 레시피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모방하려는 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베니스의 독창적인 향수 기술이 유럽 전역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5세기에는 베니스의 유리 공예 기술이 향수병 디자인에서도 혁신을 이끌었는데요. 무스키에리들이 만든 이 향수를 담는 병은 단순한 용기를 넘어 예술작품으로 여겨졌죠. 특히 무라노 섬의 유리 공방은 금박과 에나멜로 장식된 화려한 병들을 만들어내며
귀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이 화려한 병들은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Is this a Murano glass vase, right? Yes, it's original from Murano glass. 네, 여러분들 이렇게 베네치아 지역에는요 향수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한데 모아서 아름다운 향기를 보여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바로 The Merchant of Venice라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바로 이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에 바로 와 있는데요. 여기서 또 어떤 향기들이 있는지, 어떤 향기들이 또 인기가 많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e brand is inspired by antique Venetian recipes. We took inspiration from the maritime trade routes. Okay. What is the most popular in this store? The most popular is called Rosa Moceniga. Rosa Moceniga. It's based on rose mixed with lemon and lotus flower. It's a local rose that grows not far from Venice. Go ahead, please. Okay, Moscato is a fragrance dedicated to Marco Polo. In 2024, we have celebrated the 700 years anniversary of his death. So Marco Polo traveled from Venice to China through the Silk Route and he came back with lots of unknown objects. One of those was musk, a secretion from an Asiatic deer. The Venetian perfumers used musk as an aphrodisiac element in their creations to give sweetness and inebriant sensation. Wow, thank you. We often join cultural projects, and Maria Callas is one of those. Maria Callas was a worldwide famous soprano. She was in love with Venice, and she performed many times in the Theatre La Fenice, which is next door the flagship store. Is there a scarf like? Yes, No, that's a symbol of her personality. Oh, She really? used to wear scarves. She's prima donna, right? Prima donna, she was a diva. 네, 이렇게 역사가 살아 숨쉬는 베니스에는 향수 그리고 향기와 관련된 주제를 가진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베니스에 여행을 가신다면 이곳들을 들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의 중심과 동방의 향기를 품고 있는 리알토 시장입니다. 과거 동방무역의 중심지였던 명성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베네치아의 전통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일부 상점과 노점에서 향신료, 허브, 차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에게 향료와 조리 재료로 사용되는 전통적인 상품들이 인기가 많죠. 다만 오늘날의 리알토 시장은 주로 신선한 농산물, 해산물 그리고 기념품을 판매하는 현대적 시장으로 변화했습니다. 과거처럼 동방의 희귀향료가 대규모로 거래되는 모습은 사라졌지만 향신료와 허브를 통해 과거의 무역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죠. 두 번째는 예술가와 철학자 그리고 사회적 명사들이 교류하던 공간인 카페 플로리안입니다. 이곳은 베니스의 상류층과 예술가들이 교류하며 사상을 나누던 곳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사회적 명사였던 카사노바도 이 카페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저는 여기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며 제 인생 향수인 1725 카사노바 향수를 뿌려보고 싶어가지고 한국에서부터 향수를 들고 이곳을 방문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산마르코 대성당입니다. 이곳에서는 특별한 의식 때마다 동방에서 들여온 귀한 향료를 태워 예배 신성함을 더했습니다. 유황과 몰약을 태워 공간을 정화하고 신선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향료들로 채워진 이 대성당의 공기는 방문객들에게 경건함과 동시에 잊지 못할 기억을 남기며 향기를 통한 감각적 경험을 제공했다고 하네요. 네 번째는 모체니고 궁전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베네치아 귀족 가문의 저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인데 현재는 섬유와 의상 그리고 향수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특히 향수실이 있는데 동방에서 들여온 향료와 유럽 현지의 허브를 조합해 향수를 제작하던 전통적 방식을 재현한 전시도 볼 수 있고 그 당시의 조향 기구와 레시피를 관찰하고 실제 향료를 시향하며
과거 베니스의 향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5번째는 베니스의 예술과 화려함을 상징하는 곳, 바로 라페니체 극장입니다. 이 극장은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오페라와 예술의 중심지로 베니스의 우아함을 대변하는 장소죠. 이곳은 오랜 역사 동안 수많은 전설을 만들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고는 라페니체 극장을 마돈나의 무대로 만든 인물, 바로 마리아 칼라스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머천트 오브 베니스 브랜드에는 이 라페니체 극장과 마리아 칼라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마이펄 향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이 마이펄 향수를 들고 직접 라페니체 극장을 찾아갔었습니다. 진주의 고요한 아름다움과 칼라스의 우아한 모습, 그리고 라페니체의 화려함을 담아낸 이 향수를 가만히 앉아서 즐기고 있으니 베네치아의 예술적 유산을 후각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경험하게 하는 것만 같더라고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예술과 향기가 하나로 연결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향수 그리고 향기에 얽힌 베네치아, 베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도시는 단순히 물 위에 떠있는 아름다운 풍경만으로 기억되기엔 아쉽더라고요. 수세기에 걸쳐 동방과 서구를 연결하며 향기와 함께 이야기를 써내려간 이곳, 시장, 거리, 운하, 그리고 대성당에 남아있는 이 잔잔한 향기들은 그 자체로도 시간을 초월한 기억의 조각들로 다가왔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베니스를 직접 방문해 보시게 된다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도 느껴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찌에 차오.